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서울 강남권의 40제곱미터 미만 면적의 소형 아파트 이 중위 가격이 4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은 거실과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과 부엌 등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아파트를 사려면 경기도의 중대형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KB 부동산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 중위 가격은 불과 1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33.24%나 오르게 되면서 서울 소형 아파트 중위 가격 상승률을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투자 목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유망한지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광명 뉴타운과 그리고 중구 신당동 매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궁금증들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도 부동산에 관한 공부와 이슈들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을까요? 예, 제가 내 경제TV하고요, 내 뉴스통신의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칼럼을 쓴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남 상구 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건축만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재건축으로 탄생된 아파트만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강남 상구, 어떻게 보면 또 더 확대해 보면 강남 4구가 있죠. 자, 강남 4구에서 첫 번째, 아니면 최초죠. 최초 재개발에서 나오는, 거여 마천 뉴타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재개발로 나오는 아파트에 대해서 오늘 최초로 분양하는 그 정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내 뉴스통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 뉴스통신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인터넷에요. 그러면 그 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보시면은 기사가 쭉 있죠. 인터넷 기사입니다.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 란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주로 월요일날 많이 나오니까요, 월요일날 꼭 보시고요. 저 보면 또 많이 본 기사 순위에도 항상 이렇게 상위권을 이렇게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눌러도 되고 되는데, 제 나는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어떠한 기사가 칼럼을 썼는지를요. 자, 보면은, 서울 강남 상구 중 최초 재개발 아파트 일반 분양 실시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정입니다. 예정은요. 그런데 날짜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제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요, 마침내 강남 상구 중 유일하게 재개발로 탄생되는 송파구 거여 2-2 재개발 지구 송파 파크 센트럴 브랜드로 일반 분양을 실시한다. 예, 단지 규모는요, 제가 보니까 1199세대입니다. 약 1200세대죠. 자, 그래 거여 2-2가 예전에 2015년도에 부동산 이렇게 있던 그 갤럽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부동산 이렇게 하는 회사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송파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근데 1순위가 나온 데가 바로 이 지역이 1순위가 나왔습니다. 거의. 재개발은 1순위. 또 우리가 재건축은요. 자, 재건축은 우리가 개포 2단지, 또 3단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송파에서 거의 마천이 유일합니다. 강남구나 서초구는 아예 없는데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 지역은 어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입지는요, 잠실과 강남구 대치동 학원이 근접하에 있는 8학군입니다. 본 지역은요. 자, 주변에는요, 잠실 롯데월드 123층이 바로 보이고요. 자, 롯데백화점이니까 가락 농산물 종합 도매시장이 있고요. 그다음 문정법조타운이 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 SRT 잘 아시죠? 수서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 또 근접해 위치해 있고요. 또 5호선에 보면요. 5호선 거역과 또 마천역이 있는데 본 지역은요. 거역이 좀 가깝습니다. 자, 거역 방역 200m 이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보로 몇 분 거리? 예, 3분 거리입니다. 3분 거리에 그럴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일반 분양 세대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일반 분양 세대수에 내가 청약 접수를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일반 분양 세대수는 380세대입니다. 약 1200세대 중에 380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59제곱미터 우리가 25평 형이 뭐로 60세대 나왔고요. 84제곱미터 34평 형이 23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113제곱미터 40평대가 90세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59제곱미터가 60세대죠. 자, 59제곱미터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34평도 굉장히 또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또 예측을 해보니 본 지역은요, 미계약, 또 미청약 접수는 없을 것이다. 송파구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관심을 가져볼 우리 청약 가입자는 어느 분인지를 제가 또 볼게요. 바로 위례주가 아시지 않습니까? 본 지역은 우리가 북위례가 있고 남위례가 있어요. 북위례하고 좀 가깝습니다. 이 거여, 마천, 뉴타운 자체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동남생활권, 동남생활권, 동북생활권 또는 도심생활권 및 하남시 생활권에 기반을 둔 직장인 또는 생활권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요. 자, 본 지역은요, 추후 송파구 마천지구 재개발 및 잠실 주변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어디냐면요, 마천 1구역, 3구역, 4구역이고요. 잠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죠. 자, 재건축은 장미 아파트 있죠, 진주 아파트 있죠, 미주 아파트 있죠. 여기 5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세대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죠. 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여 바로 2-2 지역으로 추후에 준공이 되면 몰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자, 추후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추가로 송파구 잠실동 및 마천동 및 강남구에 거주가 있는 분으로 추후 재건축 이주를 대비해야 하는 분은요, 청약 접수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송파구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 아파트 명입니다. 재건축은요. 자, 재건축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하물고 새 아파트 하면 재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재건축하는 단지가 문정동 136번지가 있죠. 장미 아파트 1차, 2차, 3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실 미성 클로바 아파트 있고요. 진주 아파트 있고요. 5단지 있고요. 자, 5단지는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잠실 우성 아파트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가구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14,800세대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주가 할 때가 있다 없다. 제가 봐서는요, 이주할 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문정동 같은 경우는요, 2019년 이주를 예상하는데 가락시형 아파트 헬리오시티가 탄생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주하면 돼요. 또 2022년 장미 아파트 1차, 2차, 3차요. 2022년도로 이주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 가능 대체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보시면 잠실 미성이라 또 잠실 진주 또 5단지 우성 아파트는요, 가락시형 아파트하고 위례신도시 쪽에서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5,000세대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주 가능한 단지가 없으니 가격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먼저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겠죠. 자, 재개발을 한번 볼게요. 본죠. 자, 재개발은요, 송파구가 유일합니다. 강남 3구 중에. 그럼 거여하고 마천이 있거든요. 자, 거여 2-1이 약 1,500세대입니다. 2017년 지금부터 이주를 하고 있어요. 자, 위례신도시로 이주를 가능하다고 보면 위례신도시 오르겠죠. 또 하나 볼게요. 마천 1구, 1주구부터 3, 4 있습니다. 전체 다 해보니까 약 5,500세대인데 마천 1, 3, 4는 이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표 1과 2를 보면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로 2019년부터 2만 300가구가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주 수요 흡수 가능한 지역은 송파구 가락시형 헬로 아파트 있죠? 예, 여기요. 탄생된 송파 헬로시티가 아마 흡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위례 신도시가 좀 흡수가 가능합니다. 추후 2020년부터 발생되는 이주 수요는 송파구 자체적으로 흡수하기가 곤란해요. 그럼 이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하남으로 가야 되고요. 강동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 바운드리가 송파구에 있다면 송파구에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좀 제가 예측을 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현재 보면은 이 거여 2-2 지역이 어떻게 일반 분양이 될 건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2월 7일 정도가 보시면요. 아파트 투에서 보시면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12월 8일 주택 전시관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12월 13일 1순위 청약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 14일 1순위 기타 청약합니다. 자, 1순위 청약 어딜까요?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 1순위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요. 1순위 기타 지역. 경기도를 말하는 거죠. 네, 경기도. 그 다음에 또 12월 15일 날은 2순위 받고요. 당첨일자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12월 22일 정도에 당첨자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약통장 1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굉장히 노른자다. 그렇다면 좀 청약 접수를 하는 게 상당하게 좋다. 자, 그러면 시세 차익은 얼마나 날 것이냐. 자, 59제곱미터 제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2억 정도는 당첨만 된다면 2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 그림은요. 그림은 바로 보시면 조합원들입니다. 모델하우스 이미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이미 다 봤습니다. 일반 분양자들한테는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모델하우스 가서 보시면 이런 조감도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월 청약 접수, 제가 바로 보면 12월 13일 날 1순위 청약 모집을 하니까요. 이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가 꼭 1순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약을 해서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 2억 정도는 예상이 되니 이런 지역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오늘도 알찬 내용들부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계속해서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상단이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광명 사거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6제곱미터로 방 2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 구조로 총 4층 중 2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1억 9,500만 원, 전세 시 1억 2천만 원, 실투자액은 7,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생활권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는 곳입니다. 광명 뉴타운 입지 여건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예, 어떤 시청자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명 뉴타운을 자꾸 추천을 하느냐. 경기도인데, 예, 경기도는 별로 공급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이 안 많은 지역이 바로 광명 뉴타운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오늘은요, 위성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광명은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광명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광명인데요. 자, 지도상에 보면 위성으로 보니까 확실히 나타나죠. 성냥갑처럼 돼 있는 이런 단지가 바로 철산동입니다. 철산동. 철산동이고요. 그 밑에가 하안동입니다. 대체적으로 여기는요. 주공 아파트의 밀집 지역이에요. 그런데 30년이 다 넘은 겁니다. 자, 아파트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돼요.
이미. 자, 재건축 이미 들어간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를요. 자, 재건축 면적을 한번 볼까요? 그냥. 자, 철산동하고 하안동까지 이 면적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 보니 국가가 또는 이 광명시가 어떻게 했다? 바로 광명 뉴타운을 선포를 한 겁니다. 이 지역이죠. 자, 그럼 면적 대비 한번 보자고요. 철산동 이주를 하고 하안동 이주를 하면 광명 뉴타운이 다 한다 하더라도 흡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흡수할 수 없죠. 예, 면적이 더 작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가격은 폭등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폭등 안 하게 하려면 정부에서 하는 조치가 있죠.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재개발, 재건축 전면 중단입니다. 이주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이동을 못하게. 근데 이동을 못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은 노후도가 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철근이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또 뉴타운도 선포한 거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선점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지역이 먼저 아파트를 선점한다면 이분들이 나중에 이주를 했을 때 가격은 어떻다? 폭등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지진. 진도 7 이상 이제는 내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진도 7 내진 설계 안 하는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내진 설계한 아파트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지역이요. 제가 눈에 그래서 선직제인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투자를 해야 된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요. 남들이 움직일 때요. 그때 하면 가격이 폭등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이 발전할 만한 요소들이 또 많을 것 같거든요.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광명역인데요. 인천 2호선이 여기에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역이 생기거나 도시가 또 형성이 되거나 도로가 확충이 되거나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인구가 더 밀집되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더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연장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인구가 더 이쪽으로 몰려온다는 거죠. 광명시 쪽으로. 왜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전세, 월세, 매매 가격으로 점점 어디를 밀려나고 있냐고요. 경기도를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인천이 300만 넘었어요. 바로 이 광명시도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명, 하안동, 철산동 5만 1000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선직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투자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KTX 있죠. KTX 옆에 코스코, 그 다음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케아, 대기업들이 이렇게 이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왜 지금 신도시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와 있냐고요. 선점하는 겁니다. 선점. 그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대기업의 브랜드들이 또한 많은 집객 효과, 사람들을 유인하는 효과를 또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쾌적한 도시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요. 바로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입니다. 왜 고속도로를 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바로 광명 뉴타운, 광명시 이쪽 지역이 인구가 더 밀집되기 때문에 그 편리성, 교통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남순환도로를 개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의 투자 메리트 또 어떤 점 보실까요? 예, 26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업시행인가 2016년 이미 났고요. P사, G사, H사가 4000세대 건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일반 분양은 약 1000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물 소개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현재는 오래된 다세대 빌라입니다. 네. 그런데 2001년이에요. 그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상당하게 깨끗한 빌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앞으로 가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앞으로의 가치를 좀 보면요. 59제곱미터 저번 분양가가 3억 5천인데 이 옵션 포함한 겁니다. 베란다 확장하고 가전제품 포함된 가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 분양가는 한 5억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주변 시세는 한 6억 정도로 지금 근접해 있고요. 입주 예상 시점이 2020년도로 보는데 그때는 한 7억까지는 가지 않겠냐라고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예, 아파트 입주권이고요. 매매 금액은 1억 9,500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1억 2천입니다. 자, 1억 9,500인데 1억 2천에 전세 산다. 그럼 그만큼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건물 외곽도 깨끗하고요. 자, 실투자액은 7,500만 원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매물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구 신당동 신축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3호선과 6호선 약수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5년도 8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투룸 구조의 거실 1개, 욕실 1개로 총 7층 중 4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금액은 1억 6,8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9,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1천만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7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매물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예, 본 매물은요, 우리가 약수역 있잖아요. 3호선하고 6호선이 지나갑니다. 예, 도보로 3분 거리인데, 초초 역세권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을까요? 더블 역세권이면 더블 역세권이요. 본 지역은요. 그 다음에 안정된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임금 매물 대비 좀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황금성, 희소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차 가능하고요. 여기에는요, 또 인덕션, 또 에어컨, 그 다음에 세탁기 드리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당동 이 주변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예, 입지는 제가 지도상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보시면요, 본 지역에 위치했다 약수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지역 또한 우리 중구에 또 재개발, 또 왕십리탄 또 재개발이 여기 많아요. 거기다 한남 뉴타운까지 재개발. 이주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서울은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본 지역은 또 학교도 많죠. 동국대학교 있죠. 예, 이렇게 그 뒤에 이 주변에 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고려대, 성균대부터 상당히 많고요. 또 본 지역은요, 상업 밀집 지역이에요. 상업 밀집 지역. 직장인들이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요. 자, 서울시장까지 지하철 15분이면 갑니다. 예, 이런 지역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구 신당동 이 주변으로는 또 어떤 점이 특징이 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이주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약 10,000세대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자, 이주를 하려면 집이 필요하겠죠. 그럼 집값은 더 올라가겠죠.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있고요. 자, 장충당 족발촌하고 동대문 관광특구, 야,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예, 보면 노란색 보십시오. 노란색 다 재개발이죠. 재개발입니다. 다 재개발. 그러면 주변의 집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특구고 또 회사 밀집 지역이고 충무로에 또 국립극장이 있고 문화, 예술, 그 다음에 대학교, 또 회사원들 많고요. 그러니까 항상 임대인들이 줄을 서 있다 보시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지역 장충체육관 기점으로 장충당 공원 있죠. 또 신라호텔 있죠. 그 신라호텔도 근무하신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앞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환경도 좋습니다. 이 지역은요. 장춘당 공원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 있죠. 숭인여자대학교 있죠. 또 리라초등학교도 있죠. 본 지역. 학군도 좋습니다. 단 학비가 비싸서 그렇죠. 그 다음에 본 지역 국립극장 남산공원 바로 옆에 있죠. 국립극장이 있죠. 또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가깝죠. 예, 또 동대문 쇼핑센터 가깝죠. 다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측정을 해본 결과고요. 또 굉장히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매물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매물 소개를 해보면요. 현재 8층 건물이에요. 네, 8층 건물이고 준공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입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다 세입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 월세도 들어가도 되고요. 또 전세를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인테리어도 넉실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문자 주시는 게 현재 가격입니다. 가격 어떻게 보실까요? 예, 신축 다세대고요. 눈으로 직접 보고 사는 겁니다.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입니다. 자, 2억 8천에 나왔고요. 매매 금액은요.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대출 금액은 1억 6,800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실투자액은 9,200만 원이고요. 월세로 봤을 때는요. 전세는 2억 1천입니다. 그러니까 실투자액은 7천만 원입니다.
네, 오늘도 두 개의 매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고요. 이번 주에도 부동산 무료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부동산 투자 노하우 아낌없이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예약 필수기 때문에 02-634-7559번으로 많은 문의 전화 주시는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만나본 매물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중구 신당동 신축 다세대 주택 매물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래 번호로 계속해서 부동산 궁금증들 그리고 매물 궁금증들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